고기가 금지된 마을이 있다고? 진짜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채식주의자로 살아남아 볼 겁니다. 근데 저는 여행 유튜버고 채식주의자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딜까 하다가 찾은 인도. 그런데 그 인도에서도 진짜 고기를 파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채식 마을이 있다길래 큰맘 먹고 바로 그 채식 마을로 가봤는데요. 바로 리시케시라는 마을입니다. 겐지스강 상류의 산골 마을인 이곳은 겐지스강 방면 200m는 법적으로 고기를 파는 게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데 게다가 여기는 무려 비틀즈도 찾은 요가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 인도 여행하면서 온갖 사기와 호객, 인종차별에 멘탈이 털려가지고 성질이 너무 더러워져서 이 마을에서 채식하고 요가를 좀 하면서 심신을 달래보려고요. 채식의 마을 리시케시까지는 버스를 타고 갈 건데요. 사실 인도 기차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인도 버스는 또 생전 처음이라 대체 어떻게 타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잡혔는데 일단 터미널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출발하자마자 코피하기 게임도 시작됐고 그렇게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인도 미세먼지 지수를 찍는 와중에 들으셨나요? 해미월드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은 걸로 알고 특별히 사진을 공개해드립니다. 근데 저번도 그렇고 왜 타격감이 없지? 채식주의 하기 전에 심신 단련 제대로 시켜주려고 신고식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훨씬 큰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아무튼 어찌저찌 버스를 찾아서 탑승했고요. 걱정한 거하고 다르게 인도 고속버스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간격도 적당하고 우리나라 일반 버스 정도는 됐달까요? 한국 버스처럼 중간에 휴게소도 들르는데 아니 인도 휴게소는 피규어 샵도 있네. 근데 오늘은 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규어만 보고 휴게소 음식은 스킵했고요. 그렇게 5시간여를 달려서 도착했는데 아니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려주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가 싶은데 그래도 살 방법은 있다고 쉐어 택시 같은 게 있길래 1,700원 정도 내고 바로 타고 왔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채식마을 리시케시의 첫인상은 그냥 인도 여느 동네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느낌이라 이젠 지역 사기까지 치나 싶었는데 하고 보니까 제가 숙소를 아예 찐 현지인 동네에다가 잡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이 동네에서 탈출부터 하려고 했는데 툭툭 기사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건지 흥정하면 30m 가서 말 바꾸고 내리면은 다시 오라 그러고 다시 타니까 또 말 바꾸고를 1번 반복해가지고 그냥 탈출은 포기했고요. 다행히 하루긴 했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보기로 했는데 이대로 컨텐츠 파기해야 하나 하던 순간에 아니 이 동네도 채식을 한다더라고요. 심지어 숙소 근처에 굉장히 독특한 식당을 하나 찾았는데 도미노 피자인데 무려 채식 도미노 피자입니다. 진짜 들어가 보니까 고기에 고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채식이었는데요. 사실 고기 없는 피자는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기대 안 한 채로 최대한 독특해 보이는 것들로 시켜봤습니다. 이 동네 음식에는 이렇게 채식주의자 딱지가 붙어있는데요. 이 마크가 붙어있으면 고기가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요. 먼저 이건 해피 파니르 피자라고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맨 위에 베스트셀러라길래 시켜봤는데요. 비주얼은 솔직히 그냥 한국 피자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막상 직접 먹어보니까 충격적이게도 거의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먼저 토핑으로는 우리가 아는 모짜렐라 치즈 위에 두부같이 생긴 또 다른 치즈가 들어있었고 고추랑 피망이 올라가 있었는데 한입 싹 베어 물어보니까 우리가 피자 하면 생각하는 쭉 늘어나는 그 모짜렐라 치즈의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냥 소치즈는 당연히 못 쓰고 물소치즈를 써서 그런지 식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바스라지는 식감이더라고요. 그래도 카레의 나라에서 이 정도 피자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 그리고 가장 궁금한 토핑으로 올라간 이 파니르 치즈라는 거는 딱 두부 식감인데 그 맛이 강하게 나가지고 버터맛 두부를 토핑에 올려 먹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고기를 못 먹는 채식주의자들은 이 치즈로 단백질을 채운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고기라는 확실한 킥이 없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로는 무슨 버거 피자라는 게 있길래 아니 버거면 버거고 피자면 피자지 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바로 사봤는데요. 일단 비주얼은 버거에다가 실수로 파슬리 엎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안을 보려는데 패티는 당연히 없고 한국 편의점 버거 마냥 뭔가 부실하게 들어있었는데요. 근데 무슨 베이컨 같은 게 있길래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 한번 해봤는데 토마토 맛은 그냥 노릇노릇 구운 버거빵에다가 피자 소스 발라먹는 딱 그 맛입니다. 근데 자린고비식으로 이건 고기다 하면서 먹으니까 뭔가 햄이 씹히는 것 같은 착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육식이었으면 배부르고도 남았을 양인데 채식만 해버리니까 금방 속이 허전해져서 이번엔 채식주의자용 저녁거리를 사러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요. 아니 사장님 어디가? 다행히 무인 점포는 아니었고요. 여기도 뭔가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살짝 이상한 채식주의 메뉴들이 있길래 바로 사봤는데요. 먼저 이건 무려 채식주의자용 초코파인데요. 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쳐봤더니 마시멜로에 돼지 껍데기가 들어가는데 그걸 빼버린 비건 마시멜로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맛도 망고 맛, 코코넛 맛으로 한국에선 생전 보도 못한 맛들인데 대체 어떨지 바로 열어봤는데요. 근데 크기가 초코파이가 아니라 빅파이 수준. 누가 봐도 마시멜로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일단 먹어봤는데요. 먼저 빵의 폭신한 감도 전혀 없었고 마시멜로도 어딘가로 실종됐습니다. 그냥 코코넛 맛 잼 씹는 느낌이더라고요. 망고
맛인데 역시 똑같이 부실했고 망고 맛이라기보다 싸구려 망고 캔디 맛이 났습니다. 그렇게 초코파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채식주의자용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이건 한 10년 굶어버린 옥동자 맛이었고 초코우유는 무난했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두 끼를 먹은 채로 도저히 할 게 없어가지고 잠이나 자려는데 무슨 진짜 전쟁 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이날이 하필 디왈리라고 인도 최대 명절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축제의 문화가 밤 12시에 폭죽 터트리고 풍물놀이 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덕분에 심신의 안정은커녕 심신이 점점 지쳐가는 느낌은 드는데 인도에 왔으면 인도법을 따라야죠. 그렇게 즐기면서 잔채로 어찌저찌 다음날이 됐고 어제의 악몽 때문에 돈 좀 쓰더라도 툭툭은 거르자 하고 무려 우버를 타고 본격적인 진짜 채식마을로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분명 숙소 가는 길로 우버를 잡았는데 갑자기 뭐 네이버 카페도 아니고 인증받은 차만 들어갈 수 있다고 1km 남은 데서 내팽겨치길래 그냥 걸어갔는데 당연히 그냥 차들도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참을 인자 100개 새기면서 들어온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채식마을이라는 이 동네는 확실히 어제보단 한가했고 겐지스강도 바라나시에서 본 거하고 다르게 상류라 그런지 색감부터 다르더라고요. 바라나시가 된장국이면 리시케시는 민트초코 정도 됐달까요. 근데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서울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다리가 폐쇄돼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딱 1분 건너는데 1200원인데 10인승이니까 틈새 시장 미쳤네. 그렇게 채식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동네를 싹 둘러보는데 확실히 일반 인도마을하고는 다르게 초록초록한 느낌이 좋긴 한데 결국 여기도 똑같. 그렇게 진짜 채식마을에서의 첫 끼로는 무려 인도식 라면을 먹어볼 건데요. 인도식 라면이라는 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인도 사람들한테는 라면 하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바로 맥이라는 건데 물고기 맥이나 심슨 가족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카레라면입니다. 근데 또 채식마을 왔으니까 특별히 야채 맥이로 시켜봤는데요. 채소를 이렇게 직접 썰어가지고 든든하게 나오는데 맛은 오뚜기 카레에다 소금 친 다음에 야채 볶고 조금 불려서 라면의 비빔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라면 볶기 먹는 느낌도 나고 나름 맛있었는데요. 라면만 먹으니까 살짝 아쉬워서 후식으로 빵에다 커피나 때리자 하고 비건 빵집에 가봤는데요. 그냥 생김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카페 그 자체인데 빵에 계란을 일절 안 넣는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도파민 중독자인 저는 제일 독특해 보이는 누텔라 커피랑 채식 케이크를 시켜봤는데요. 누텔라 커피는 겉만 화려하지 그냥 믹스커피였고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채식 케이크였습니다. 계란이 안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느낌 없이 오레오 겉에 마냥 바삭한데 크림이 꾸덕하게 들어오니까 밸런스가 거의 김병만 아저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누텔라 커피까지 한잔 해주니까 채식주의자 체험하는 사람 치고 너무 대호강하는 듯. 그렇게 후식까지 야무지게 먹으니까 궁금해지는 점이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굳이 이 채식마을까지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요가 때문입니다. 요가로 유명한 인도에서도 요가 하면 여기일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저도 여기에 있는 요가원에서 요가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하루짜리 코스는 하나도 없대가지고 그냥 숙소로 돌아가서 제가 직접 만든 현장 요가를 즐겨줬는데 뭔가 심신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렇게 뻘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됐는데요. 저녁에는 숙소에서 우연히 만난 동갑내기 인도 친구들하고 함께 했는데 확실히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삐끼들이 안 붙어서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는 곳이 있길래 바로 가봤는데요. 대충 바라나시에서 본 의식 시즌2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외국인도 뭔가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뭔지는 저도 저한텐 그냥 조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재밌어가지고 바로 나와줬고요. 그렇게 대망의 48시간의 채식주의자 생활 마지막 끼니는 채식주의자용 스테이크 한 상을 먹으러 갔는데 채식주의자용 스테이크라는 게 대체 뭔가 싶으시죠? 바로 스테이크만 빼고 스테이크처럼 구운 야채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맛도 딱 스테이크의 곁들임으로 들어가는 야채 맛이었고 평소에 두부랑 버섯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여기선 두부랑 버섯만 반가운 구세주가 없더라고요. 저녁에는 채식주의자 탈출 기념으로 겐지스강도 만져보고 흥겨운 노래까지 들어주면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48시간의 채식주의자 마을 생존기는 끝이 날 뻔했는데 다음날 돌아가려는데 버스가 멋대로 취소돼가지고 도로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아, 심신 안정된 거 다 있어.